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희망이, 좌절과 감동이 한 경기 안에서 모두 펼쳐진 그런 드라마 같은 현실 말이에요. 지난 72시간 부산 사직구장에서 그리고 우리 롯데 자이언츠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0년. 무려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 암울한 숫자, 혹시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8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무게감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단순한 연패만이 아닙니다. 그 연파의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투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웅들의 등장, 11회까지 이어진 혈투 속에서 터져나온 기적들, 에이스가 고군분투하는 모습, 김태형 감독이 마주한 최대 위기, 그리고 라인업에도 없던 선수가 만들어낸 극적 드라마. 여러분은 진정한 야구의 감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승리만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승부를 떠나 보여주는 그 정신력과 의지가 더 소중한 걸까요? 잠깐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롯데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길고 감동적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8연패라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8월 17일 부산 사직구장이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삼성 라이온즈를 맞아버린 이 경기는 단순한 정규 시즌 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8연패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9연패라는 20년 만의 굴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김태형 감독은 이날 에이스 알렉 감보아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연패는 에이스가 끊어줘야 한다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감보아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1회에만 28구를 던지며 르윈 디아즈에게 희생 플라이를 허용, 선취점을 내줬고 4회에는 디아즈에게 시즌 38호 트럼포까지 맞으며 0구 3으로 뒤처지게 됐죠. 그 순간 사직구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또 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이 관중석을 감쌌어요. 하지만 롯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회 손호영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한 뒤 7회에 들어서는 정말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상대 실책과 노진혁의 2타점 적시타를 묶어내며 한 이닝에만 무려 6점을 폭발시켰거든요. 7-3.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사직구장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팬들은 역전이다, 드디어 이겼다를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8연패 탈출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봐주는 법이란 없었죠. 8회 초 삼성이 1사 만루라는 절체절명의 찬스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명웅이 김원중의 주무기 포크볼을 완벽하게 공략했습니다. 만루 홈런, 한 방에 채우칠 동점이 된 거예요. 관중석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엄청난 역전극을 펼쳤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9회 초 디아즈가 또다시 1타점 적시타를 쳤어요. 8-7. 삼성이 다시 앞서 나갔죠. 그리고 9회 말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선두타자 손호영이 뜬공으로 물러나며 1아웃. 8연패를 넘어 9연패가 아른거리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이날 라인업에도 없던 황성빈 네오루였어요. 7회에 레이에스 대신 대주자로만 투입됐던 황성빈, 그가 9회 말 세 번째 공에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시속 185km의 직구를 완벽하게 포착한 공이 우익수 키를 훌쩍 넘어가더니 솔로 홈런, 8-8 동점. 황성빈의 올 시즌 첫 홈런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터진 거예요. 사직구장은 완전히 들썩였고 관중들은 황성빈, 황성빨을 외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흘러갔어요. 10회, 11회 양 팀은 투수와 타자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11회 초 진짜 위기가 왔죠. 1사후 9자욱이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나가며 위기에 몰린 순간 롯데는 윤성빈 남밋을 마운드에 올렸어요. 올 시즌 16경기에서 1승 2패의 평균 자책점 8.3. 숫자만 봐서는 믿음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윤성빈의 구위가 롯데를 살려냈습니다. 홈런왕 디아즈를 상대로 초구 포크볼을 보여준 뒤 시속 154km 패스트볼을 높게 던져 파울플라이를 유도했어요. 이어서 만루 홈런을 터뜨렸던 김영웅을 상대로는 156km 속구로 헛스윙을 유도한 뒤 140km 바깥쪽 포크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죠. 결국 12회 말에도 추가점이 나오지 않으며 경기는 8-8 무승부로 끝났어요. 무승부, 승리는 아니었지만 이 경기에서 롯데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영웅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팬들과 함께하려는 의지.
여러분은 이런 롯데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승부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좋아요 버튼으로 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배경에는 더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롯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한 선수의 아픈 현실입니다. 알렉 감보아. 올 시즌 12경기에서 7승 4패, 평균 자책점 2. 21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롯데의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 잡은 선수죠. 대체 선수로 입단해 빠르게 KBO 리그에 적응하며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던 그였는데 최근 들어 뭔가 달랐어요. 좋은 투구를 하는데도 승리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8월 5일 KIA전 감보아는 6, 2, 3이닝 동안 4피안타 7탈삼진 2실점으로 정말 훌륭하게 던졌어요. 하지만 결과는 패전 투수였습니다. 타선이 득점을 지원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8월 12일 한화전 또다시 6이닝 4피안타 5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역시 패전을 떠안았어요. 2연패 에이스가 잘 던지는데도 팀이 이기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그 누구보다 감보아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8월 17일 8연패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보아에게 모든 기대가 쏠렸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연패는 에이스가 끊어줘야 한다며 그에 대한 믿음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감보아는 평소와 달랐어요. 1회에만 28구를 던지며 제구가 흔들렸고 르윈 디아즈에게 선제점을 내줬죠. 4회에는 디아즈에게 시즌 38호 트럼포까지 맞으며 0-3으로 뒤처지게 됐어요. 6이닝 4피안타 6탈삼진 3실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팀이 8연파에 중인 상황에서는 더 완벽한 투구가 필요했던 거죠. 감보아는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복잡한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무대 데뷔전이었던 5월 27일에는 사이디 3이닝과 3피안타 9탈삼진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지만 6월 20일 경기에서는 6이닝 4피안타 8탈삼진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감보아 개인의 성적만 놓고 보면 정말 훌륭해요. 평균 자책점 2.51에 WHIP 1.08 리그 최상위권 투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적이거든요.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호투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야구의 잔혹함이죠. 투수 혼자서는 게임을 이길 수 없다는, 아무리 좋은 공을 던져도 타선의 지원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현실 말이에요. 감보아는 분명 실망했을 거예요. 팀이 어려운 상황일 때 에이스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특히 1회와 4회에 내준 실점들이 결국 팀의 연파의 탈출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감보아는 여전히 롯데의 에이스라는 사실이에요. 한두 번의 아쉬운 경기가 그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거든요. KBO 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우여곡절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경험들이 그를 더 강한 투수로 만들어줄 거라는 점이에요. 다음 등판에서는 어떨까요? 감보아가 다시 한번 롯데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타선이 그에게 충분한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감보아의 이런 고군분투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스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책임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내려는 한 선수의 의지, 댓글로 감보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감보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롯데가 직면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롯데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롯데의 8월 공격 지표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팀 홈런이 단 2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시나요? 경기당 평균 득점이 고작 2인 6점, 팀 타율은 0, 100개 구수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희하를 밑돌고 있어요. 또 충격적인 건 팀 장타율이 0.51로 리그 9위 한화 시현진 런스닝군보다도 1할 이상 낮다는 거예요.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1위 한화를 4경기 차로 추격하던 롯데가 타선 침묵으로 선두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감보아가 아무리 좋은 공을 던져도 2점 3점만 내주면 지는 경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투수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우겠어요. 이렇게 심각한 건 장타력의 실종이에요. 홈런이 월 2개라는 건 거의 제 수준이거든요. 다른 팀들이 월 15개, 4개씩 치고 있을 때 롯데만 2개, 이게 말이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 득점권의 주자가 나가도 밀어내지 못하는 답답함, 상대 투수들도 이제 롯데 타선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부담 없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질 수 있으니까요. 8월 들어 롯데는 3승 10패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투수진은 팀 평균 자책점 3.97로 리그 5위로 나쁘지 않거든요. 문제는 완전히 얼어붙은 타선이에요. 데이터로 보면은 더 심각해요.
득점권 타율, 클러치 상황에서의 안타율, 이아웃 상황에서의 생산성, 모든 지표가 리그 최하위권이에요. 이게 바로 타선 침묵의 연쇄작용료이에요. 득점을 못하니까 투수들이 부담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다 보니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실책이 나오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특히 핵심 타자들의 부진이 심각해요. 시즌 초반 팀을 이끌던 주축 선수들이 8월 들어 완전히 힘을 잃었거든요. 타순 정리도 매일 바뀌고 선수들도 자신감을 잃어가는 상황이에요. 김태형 감독도 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매 경기 다른 라인업을 시도하고 대타 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롯데의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득점력으로도 상위권에 있었고 장타력도 준수했었거든요. 그런데 8월 들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일까요? 아니면 상대 팀들이 롯데 타선을 완전히 파악한 걸까요? 정신적인 압박감이 너무 커진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감보와 같은 에이스 투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공을 던져도 2, 3점만 내주면 패전 투수가 되는 매 이닝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야구는 9이닝이에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한 방의 홈런이 모든 걸 뒤바꿀 수 있거든요. 실제로 8월 17일 경기에서도 7회에 6점을 폭발시키며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었잖아요. 문제는 그런 폭발력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이닝 폭발하고 나면 다시 조용해지는 일관성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데 타선이 이 침묵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의 그 폭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압박감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김태형 감독. 2024년 4월 롯데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가장 길고 어려운 연패를 맡고 있어요. 8연패. 이는 그가 롯데를 이끌기 시작한 이후 최장 연파의 기록이거든요. 감독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 김태형 감독이 지금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경기가 끝날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은 비슷해요. 언제 연패가 끝날 것 같으냐? 타선 부진의 원인이 뭐냐?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매일 같은 질문들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김태형 감독은 선수 시절 포수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팀 전체를 보는 눈이 뛰어나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모든 경험과 노하우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매 경기 다른 전술을 시도하고 있어요. 라인업을 바꿔보고 타순을 조정하고 선발 로테이션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을 써보고 있거든요. 8월 17일 삼성전에서는 에이스 감보아를 선발로 내세우며 연패는 에이스가 끊어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한마디에서 김태형 감독이 느끼는 압박감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하지만 야구는 감독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뛰어야 하고 그들이 실력을 발휘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전술을 짜도 타자가 공을 못 치면 소용없고 투수가 공을 못 던지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요즘 김태형 감독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타선 기용 허운일 거예요. 누구를 내보내도 안 되는 상황. 이런 때 감독만큼 괴로운 사람이 또 있을까요? 경기 중 벤치에서 지켜보는 김태형 감독의 표정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느껴져요. 선수들보다 더 간절하게 승리를 원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그래도 김태형 감독은 선수들을 믿고 기다려주고 있어요. 선수들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계속 말하면서 선수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감독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해요. 선수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리고 팬들과 언론의 비판 속에서도 팀을 결속시키는 것. 김태형 감독의 과거 이력을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어요. 선수 시절에도 코치 시절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김태형 감독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선수들과 개별 면담을 하고 코치진과 전술을 논의하고 영상을 분석하고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8월 17일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무승부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선수들을 격려했어요. 이런 순간에도 선수들을 생각하는 김태형 감독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감독은 결과로 평가받는 자리거든요.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승리하지 못하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롯데 팬들은 여전히 김태형 감독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연패가 길어질수록 그 믿음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음 경기 그리고 그 다음 경기 김태형 감독에게는 매 경기가 정말 중요한 승부가 될 거예요. 특히 19일부터 시작되는 LG와의 잠실 3연전, 이건 정말 운명을 가를 시리즈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김태형 감독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묵묵히 팀을 이끌어가는 그의 리더십, 그리고 선수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그 마음,
댓글로 김태형 감독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었어요.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웅입니다. 황성빈. 8월 17일 이날 라인업에도 없었던 선수예요. 7회 레이에스 대신 대주자로만 투입된 그야말로 보조 역할의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야구에는 이런 말이 있죠. Hero can come from anywhere. 영웅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고요. 9회 말 점수는 7-8로 삼성이 1점 앞서고 있었어요. 선두타자 손호영이 뜬공으로 물러나며 1아웃. 8연패를 넘어 9연패라는 20년 만의 굴욕이 코앞으로 다가온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바로 황성빈이었어요. 관중들도 그를 잘 몰랐을 거예요. 시즌 내내 주전이 아니었고 출장 기회도 많지 않았던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황성빈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황성빈은 9회 말 초구의 번트를 시도했어요. 빠른 발로 1루를 훔치겠다라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타구가 아쉽게 파울 라인을 벗어났어요. 두 번째 공을 참은 황성빈, 그리고 세 번째 공이 들어왔습니다. 시속 145km의 직구. 그 순간 황성빈의 배트가 공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공이 매섭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익수 키를 훌쩍 넘어가더니 솔로 홈런. 우익수 파울폴을 맞고 떨어지는 극적인 홈런이었어요. 황성빈의 올 시즌 첫 홈런. 아니, 프로 통산에서도 몇 안 되는 귀중한 홈런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터진 거죠. 그 순간 사직구장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관중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성빈을 외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동점으로 한 방에 홈런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 황성빈은 홈런을 치자마자 크게 포효했어요. 그리고 베이스를 돌며 세리머니를 하며 달렸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 그것도 팀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세주가 된 그 순간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홈플레이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황성빈을 감싸며 함께 기뻐했죠. 이런 게 바로 야구의 매력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영웅이 될지 모르는. 생각해보세요. 김태형 감독의 그 대주자 투입 결정이 나중에 보니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만약 황성빈을 대주자로 투입하지 않았다면 9회 말에 그가 타석에 설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이 홈런이 없었다면 롯데는 9연패라는 20년 만의 굴욕을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황성빈 덕분에 연장전으로 갈 수 있었고 최소한 무승부라도 거둘 수 있었죠. 황성빈 본인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순간에 홈런을 쳤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게 바로 야구예요. 준비된 선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경기 후 황성빈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 팬들의 함성, 동료들의 축하, 그리고 팀을 구했다는 그 뿌듯함. 더 감동적인 건 황성빈이 그 순간에 보여준 침착함이에요.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타격을 했던 거죠. 초구의 번트를 시도한 것도, 세 번째 공을 끝까지 지켜본 것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롯데 팬들에게는 황성빈이 새로운 희망이 됐어요. 이런 선수가 있었구나, 언제든 누군가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 말이에요. 야구는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예요. 스타 플레이어만이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황성빈 같은 선수도 언제든 팀의 구세주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롯데 자이언츠의 정신 아닐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언제든 누군가 나타나서 팀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순간 말이에요. 좋아요 버튼으로 황성빈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기적 같은 순간들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롯데의 앞으로의 여정, 과연 이들이 8연패를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김태형 감독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감보아가 다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황성빈 같은 영웅들이 또 나타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9일부터 잠실에서 LG와의 운명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 롯데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